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3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가 현재 한국의 60대에게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고 모든 사람 안에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까?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였을까? 이 나이에 변하는 게 가능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10가지 조언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10번째 조언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맹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맹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 중국 추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맹가였지만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로 맹자라고 불렀습니다. 맹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맹자를 키우게 된 거죠. 여기서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맹자가 장례놀이를 따라 했어요.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장사놀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학교 근처로 이사해서야 맹자가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맹자는 단순히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던 혼란한 시기였죠. 이런 시대에 맹자는 각국의 왕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당시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를 선호했거든요. 맹자가 주장한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맹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맹자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장수한 셈이죠.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맹자라는 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동양 철학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맹자의 주요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맹자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다만 환경과 교육에 따라 그 선함이 발휘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맹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단설을 제시했어요. 사단이란 4가지 마음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측은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저절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누구든지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인이라는 덕이 됩니다.
이는 사랑과 자비를 뜻해요. 두 번째는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나쁜 일을 보면 분노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말이죠. 이것이 발전하면 의라는 덕이 됩니다. 의는 옳고 그름에 따른 마땅한 행동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예라는 덕이 됩니다. 예는 예의와 질서를 뜻해요. 네 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지라는 덕이 됩니다. 지는 지혜를 뜻해요.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교육과 수양을 통해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은 왕도 정치입니다. 맹자는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를 반대했어요. 대신 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야 백성들도 왕을 부모처럼 따른다는 거죠. 맹자는 또한 민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고 말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군주의 권력도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거니까요. 맹자는 혁명권도 인정했어요. 만약 군주가 도덕을 잃고 백성을 괴롭히면 백성들이 그를 몰아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상은 후에 많은 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어요. 맹자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기르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맹자는 개인의 수양도 중시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선한 본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60대에게 주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왔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도 있는 시기죠. 맹자의 지혜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조언입니다. 본성의 선함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하다고. 60년을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신 마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발걸음이 빨라지던 그 마음, 이웃이 어려울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본성의 선함이에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측은지심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대하라. 맹자는 이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60대가 되면 이 마음이 더욱 깊어지죠. 손자, 손녀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고 힘든 이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인의 마음이에요. 힘든 이웃, 어려운 가족, 외로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60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왔잖아요.
마스크를 나눠주고 반찬을 전해주고 이 모든 것이 측은지심의 발현이었어요. 세 번째 조언입니다. 나이 들수록 도덕적 본분과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맹자는 의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60대가 되면 옳고 그름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타협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건 아니지라고 명확히 판단하게 되죠. 정치를 보면서 화가 나고 사회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도덕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떳떳하게, 더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네 번째 조언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맹자는 군자는 가족을 사랑하며 사회를 위한다고 했어요. 60대는 가족의 어른이자 사회의 어른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하죠. 손자, 손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공동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다섯 번째 조언입니다. 평생 배움과 수양을 멈추지 말라. 맹자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공자의 말이지만 맹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60세라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여행을 떠나세요. 배움의 기쁨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언입니다.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며 다른 이와 조화하라. 맹자는 겸손은 모든 덕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먼저 드세요. 괜찮아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말들이 바로 예의 마음이에요. 60대가 되면 이런 마음이 더욱 자연스러워져요.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 조언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자기 절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맹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60대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돼요.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 속도대로 살아가면 돼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세요. 여덟 번째 조언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라. 맹자는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리더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 조언입니다. 사랑과 올바름으로 가족과 사회를 이끌어라. 맹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의 어른입니다. 후배들과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강압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으로 감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조언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자기 수양과 도덕 실천을 이어가라. 맹자는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60대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성숙의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단순히 환경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섰어요. 60대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맹자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직장 후배들에게 일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웃의 젊은 부부들에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조언해 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육 자료예요. 하지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세요. 맹자처럼 스스로도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젊은이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잘 알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맹자의 성선설은 특히 60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본성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 선함을 믿고 앞으로 더욱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맹자의 사단설도 마찬가지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모두 들어 있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들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거예요. 이제 그 마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맹자의 왕도 정치 사상도 60대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때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세요. 맹자는 또한 혁명권을 인정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60대가 되면 사회의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럴 때 침묵하지 마세요. 올바른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때도 맹자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덕으로 해야 해요. 분노와 증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맹자의 철학이 60대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또 있어요. 인생의 완성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때입니다. 맹자가 말한 이니에지의 덕목을 완성해 나가는 시기인 거죠. 이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깊은 사랑을 더욱 널리 베푸세요. 의는 옳고 그름에 따른 행동입니다. 더 떳떳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예는 예의와 질서입니다. 더욱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는 지혜입니다. 60년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60대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맹자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보여준 그 모든 사랑과 희생, 노력과 인내가 바로 여러분 본성의 선함을 증명해요.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선함을 더욱 빛나게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나가세요. 인생은 나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덕으로 가득 찬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